집에 오니 현관문 앞에 모르는 여자의 신발이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산이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10시간 동안 혼자 고생 끝에 드디어 낳은 아기를 데리고 집에 온 줄 알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출산 후 며칠이 지난 딸은 내 품에 안겨 편안하게 자고 있었다. 만딸에 자고 있는 호흡과 달리 내 심장은 점점 더 빨리 뛰고 있다. 나는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다. 내가 잠을 잘 수 있게 도와준 유일한 사람은 내 딸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구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침실로 가보니 남편과 신나게 놀고 있는 듯한 의문의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충격에 숨을 쉴 수 없다 그랬다. 나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 그러는 동안 나는 작은 새 생명이 내 품에 안긴 채 제정신을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아픈 광경을 목격하게 되어 미안하다며 딸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문을 연다. 나는 안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틈 사이로 들여다보았다. 거기 누가 있었나요? 그녀는 왜 여기에 있습니까? 남편 다이스케와 저는 자원봉사 동아리에서 만났습니다. 친구 아케미가 초대했어요. 나는 그를 따라갔고 거기에 그가 있었다. 다이스케는 친절하고 밝았고 우리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성명서 그는 자원봉사 능력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활동에도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힘들고 바쁘다고 하는 곳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 후배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매우 존경받았고 물론 나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아리 활동 덕분에 취업에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다. 나도 다이스케 나는 견습, 봉사활동, 학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그것을 희망의 촉수에 붙이게 되고 술집에서 아케미와 함께 축하를 하게 된다. 그때 졸업식에서 처음으로 다이스케를 다시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존경하는 선배님을 만났을 때 너무 신나서 그 자리에서 다이스케를 지켜봤다. 나는 그를 그림에 초대했습니다. 다이스케도 즐겨서 데이트하는 날 데이트하게 됐어요. 1년 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아케미도 그 속도에 놀랐지만 다이스케는 괜찮을 거라고 확신했다.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남자와의 경험은 거의 없었지만 다이스케와는 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맛있어요. 역시 다이스케. 그렇지 않나요? SNS에서 이 레시피를 봤는데 괜찮아요. 다이스케가 나를 위해 요리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상관은 없지만 자격증 공부는 힘들죠. 다이스케가 만들어준 닭차슈 덮밥을 먹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현재 어려운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친구가 같이 일해서 다이스케가 요리를 하고 집안일도 같이 분담했는데 대부분은 다이스케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시험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생각인데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정말 이상한 것 같군요. 하지만 다이스케는 불쾌한 표정 하나 없이 집안일을 잘 처리한다.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기쁘네요. 그 후 첫 번째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다이스케는 행복했고 덕분에 나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어느 날 이상하게 건강이 좋지 않은 이유는 임신 때문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을 때 당연히 놀랐지만 더욱 기뻤습니다. 원래는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이제는 돈도 많이 벌고 있으니 돈 걱정도 안 되네요. 그것은 좋고 멋지다. 다이스케도 분명 기뻐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지만 다이스케의 표정은 경악했다. 네, 축하해요. 그렇게 말한 뒤 나는 거실로 들어갔다. 그게 다야. 나는 속으로 푹 빠졌다. 조금 외롭긴 했지만 남자도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편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집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데도 마지막 순간까지 일했습니다. 직장 사람들은 나에게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내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무렵 다이스케도 바쁜 시즌을 시작했고 우리 둘 다 집안일을 할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더 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나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고 다이스케에게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다이스케가 무서운 표정으로 나에게 말했다. 돈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나오코는 직장을 그만두고 집안일을 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말에 나는 내 귀를 믿을 수 없었다. 그날부터 다이스케는 주어진 집안일을 당연하게 여겼다. 나는 그 일을 전혀 중단했습니다. 솔직히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다이스케와 그것에 대해 논의할 시간이나 에너지가 없었습니다. 상황을 악화시킬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과 동시에 집안일도 하기 시작했어요. 되었다. 나는 아이가 태어나면 다이스케가 예전에 친절한 남편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명절에 지쳐서 진공청소기를 청소하던 중 소파에 뭔가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랬다. 다이스케의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그것을 집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려는 순간 뒤에서 다이스케가 소리치는 것이 들렸다. 보았다. 내가 서둘러 돌아섰을 때 다이스케는 있는 힘껏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쳐다보지 마세요. 역겨워요. 미안한데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었어. 그냥 빨리 돌려주세요. 다이스케는 내 스마트폰을 빼앗았고 나는 그 자리에서 넘어졌다. 그것을 본 다이스케는 나에게 손을 내밀지도 않고 오히려 불만스러운 한숨을 내쉬었다.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엄마는 저를 임신하는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하셨다고 하더군요. 즉 나오코가 버릇없어서 괜찮다는 것이다. 내 마음을 울리는 듯한 말에 머리가 멍해졌다. 이 정도까지 말해야 합니까? 다이스케는 불만스러운 듯 코를 골며 나를 노려보았다. 한심한 엄마. 아이가 안타깝습니다. 나 미안해요. 아이가 언급되자 반사적으로 사과한다. 그렇죠. 저는 이제부터 인간을 낳고 키우겠습니다. 지금은 이런 일로 낙담하거나 상처받을 때가 아닙니다. 휴대폰 봐서 미안하니까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나를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너도 원래 귀여웠는데 변했구나. 나는 다이스케의 흔들림 없는 태도를 들으며 고개를 숙였다. 다음 날 저는 빈혈이 생겨 직장에서 쓰러졌습니다. 더 노력하고 싶지만 이것이 한계일 수도 있다. 그날 나는 상사와 상의해 사직을 결정했다. 몇 주 후에 다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한다 씨는 추위에 약해서 몸살을 앓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습니까? 또 조금 여유로운 느낌이 들 정도로 좋지도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운동해서 식사비를 절약해보세요.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 셀 수 없이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데이수키의 음식은 맛있지만 많은 요리가 풍성하고 남성에게 매력적입니다. 비용과 투자가 많았습니다. 일하느라 바빠서 그냥 다 먹는 경우가 많아요. 지루했어요. 임신하고 나 자신을 위해 요리를 시작한 이후로 나는 요리를 덜 아껴 먹었어요. 의도한 바였지만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이스케도 예전의 나의 모습을 보고 나를 업신여기기 시작한 것 같다. 살이 쪘기 때문에 태도가 변한 건 아닐까? 이제 두 사람은 서로 말을 거의 하지 않고 관계도 식어갔다. 물론 상황을 개선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시즌 개막 방식도 고려 중이다. 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내가 깨어났을 때 다이스케는 소파에서 자고 있었다. 옅은 술 냄새가 나서 아침에 집에 돌아왔나 봐요. 오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담요를 가져와서 다이스케의 담요로 덮으려고 했습니다. 주머니에서 뭔가가 빠져나왔습니다. 받아보니 커플 숙소용 카드였습니다. 불필요한 세련미가 물씬 풍기는 블랙카드를 보는 순간 나는 정신을 잃었다. 피가 나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다이스케, 일어나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시끄럽지 않아요. 이게 뭔가요? 우리 이혼하기 때문에. 다이스케는 카드를 앞에 두고 눈을 크게 떴다. 그것이 최고의 증거였습니다. 나는 자리에 앉아 다이스케에게 불만을 토로했다. 한번 말을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고 말이 뜨거운 물처럼 흘러나온다. 결국 눈물이 나기 시작했고 제 자신이 불쌍해서 형에게 무뚝뚝하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형과 나는 친했고 내가 어려울 때 늘 옆에 있어줬다. 아직도 감정이 한계에 다다르면 동생을 부르게 되는 것은 어린 시절의 잔재입니다. 그것은 문제를 고쳐야 한다고 느껴지지만 마음이 공황 상태에 있을 때 문제를 고쳐야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입이 움직인다. 나는 다이스케가 나를 놀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내 기대와는 달리 다이스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랬다. 내 잘못이었어. 죄송합니다. 그림.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일에 대해 사과하고 집안일은 내가 할게요. 그럼 제발 이혼을 멈춰줄래? 그러면 내 형에게도 문제가 생길 텐데 원래 그런 거야. 다이스케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절을 했다. 갑작스러운 상황 전개에 당황했지만 다이스케의 이야기를 보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분노가 치솟고 있었습니다. 그 후 이혼 서류에 서명을 받았고 그걸로 하루는 끝났습니다. 몇 달 후 나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해서 심부름을 좀 마치고 병원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노다 의사의 주의를 받은 뒤 상태를 호전시키려고 조심했으나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나는 방금 다이스케에게 집안일을 맡아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그날부터 다이스케는 자신이 말한 대로 최선을 다해 집안일을 했고 나는 그가 매우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알겠어요. 하지만 그건 내가 중요해서가 아니다. 저는 이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태어나 혼자 자랐습니다. 나는 결심하고 배를 두드렸다. 출산을 마치고 무사히 휴식을 취한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품에 안긴 딸은 편안하게 자고 있었다. 문을 열자 예상대로 여자 신발이 보였다. 저는 딸에게 이렇게 아픈 광경을 목격하게 되어 미안하다며 마음속으로 사과하고 곧바로 침실로 향했습니다. 다이스케와 아케미는 알몸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두 사람은 잠시 얼어붙더니 이내 표정이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가요? 이건 어때? 내 말을 들어보세요. 그들은 뭔가에 대해 옹알이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나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의사 비용과 자녀 양육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변호사를 통해 연락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다른 두 사람이 떠날 수 있나요? 이것은 내 집이다. 다른 사람. 다른 사람입니다. 서둘러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곳은 내 집이기도 해서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맞아요. 아마 당신이 먼저 바람을 피웠을 거예요. 내 아이가 아닐 경우 양육비 지불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이스케는 콧구멍을 부풀리고 말아올렸다. 간호사로 일하는 아케미 씨의 말에 따르면 임신기간은 10일이다. 임신기간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을 거꾸로 세어보니 다이스케가 출장을 간 날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즉, 그 딸은 다이스케의 아이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임에 틀림없다. 다이스케는 그렇게 말하고 자랑스러워했지만 아케미는 침묵하며 내려다보았다. 그것도 당연해요. 이슬 다이스케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일본의 성교육이 뒤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다. 좋아요. 아케미도 간호사라면 올바른 지식을 가르쳐주세요.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아케미를 본 나는 다이스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출산 예정일은 아기가 착상된 날이 아닌 아기를 낳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즉, 정확히 10일은 되지 않습니다. 아케미가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어요. 즉, 아케미는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소식을 전했다. 아마도 나를 비하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나를 놀이 친척으로 만들어 이혼하고 재산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랬나요? 그건 내 의도가 아니야. 세무사 작가가 바람을 피우고 이혼하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이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일하면서 세무사 자격을 취득했고 지금은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돈에 관해 알기 쉽게 기사를 쓰다 보면 점차 업계에서 이름을 알리고 책도 출판될 것입니다. 저도 풀어볼 수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다이스케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사람은 그것을 할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다이스케도 이제야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한 듯 표정이 흐려졌다. 나는 입을 열었다. 이유가 무엇이든 우리는 여전히 커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이혼 신청을 했어요. 나는 다이스케의 멍청한 얼굴에 웃음이 터질 뻔했지만 어떻게든 참았다. 사실 저는 히토통이 오던 날 병원에 가기 전에 이미 관공서에 이혼 신청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갱신사무소에 요청하여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한 후 드라이브 레코더는 다이스케와 그의 분신 사이의 투명한 대화를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있었다. 당신은 너무 태평해서 우리 관계를 눈치채지 못하거나 돈이 많아서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부끄러운 일이다. 다이스케도 자신이 쓰려고 했던 돈을 아이에게 쓰고 있었던 것 같다. 이해했다. 이 집은 내 동생이 나에게 사준 집이고 내가 그에게 소유권을 주었다. 나와 관계가 없는 낯선 사람은 거기에 살면 안 됩니다. 더 이상 머무르면 변호사와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그가 짐을 창밖으로 던지며 차갑게 말하자 두 사람은 비로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는다. 그녀는 이해한 듯 옷을 입기 시작했다. 나는 등을 굽힌 채 떠나는 두 사람에게 소리를 질렀다. 의사들은 확실히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몇 달이 더 지나면 어떡하지? 내 동생이 또 TV에 나오니? 그리고 이건 근육 트레이닝 프로그램 아닌가요? 왜냐하면 나는 근육질의 변호사이기 때문이다. 봐봐. 유카. 그게 내 팔뚝이야. 이상한 말은 하지 마세요. 딸 유카와 저는 부모님 집 근처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내 동생은 거의 매일 집에 와서 유카에게 열광한다.
TV에서 인기가 많았던 불쌍한 변호사가 완전히 의기소침해지다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이언트 역시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 후 형은 내용 증명을 시댁 식구들과 아케민의 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유카가 다이스케의 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요시잔의 가족에게 DNA 검사를 제공해주세요. 그랬다. 의사 비용과 보육비를 지불하는 것 외에도 다이스케에게 저축한 돈을 유카를 위해 사용하도록 부탁합니다. 그는 요청했습니다. 전 남편은 범죄자일까? 제목이 붙은 요약 기사를 접했을 때 나는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아무래도 아케미의 정체는 거기에서 결정된 것 같다. 비밀이 된 것은 과거 SNS에 게재된 선정적인 사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비방을 받았고 이제 간호사 일을 그만뒀습니다. 사건 이후 자원봉사 동아리 친구들로부터도 전화를 받았다. 다이스케는 학생 시절부터 평판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후배들 보기에는 좋아 보였으나 귀찮은 일을 의욕으로 밀고 눈에 띄는 일은 하지 않았다. 바로 그 일에 앞장서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봉사활동을 하게 된 이유는 그가 첫 번째로 선택한 기업이 자원봉사 기업이었기 때문이다. 저는 언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고 그 포인트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친절했던 유일한 이유는 그가 여자에 대한 취향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여자를 보면 즉시 그녀를 공격했습니다. 내 성격이었으니까. 그러나 그런 다이스케는 지금 자원봉사 동아리가 주최하는 폭포 행사에 줄을 서고 있다. 보기에 내 옆에 여자가 있다고 들었으니 틀림없이 아케미일 것이다. 사실 6살도 안 된 남자를 붙잡았어요. 나 같은 남자랑 결혼할 거라면 아오코, 특별한 형이 나한테 하라고 해도 유카는 오빠의 품에 안겨 행복하게 말한다. 이 아이와 함께 걸어갈 미래는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당장 병원으로 가세요. 아버지께서 쓰러지셨습니다. 무엇? 새벽 1시에 벨소리에 잠에서 깨어났고 그 다음으로 들은 것은 시어머니의 광란의 목소리였습니다. 아, 네, 이해합니다. 지금 가볼게. 나는 당황해서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차를 몰고 갔다. 남편은 조수석에 앉아 술 냄새를 풍기며 즐겁게 웃고 있었다. 그랬다. 아하하하. 이상해요. 아빠, 넘어졌어요. 글쎄, 너는 내가 준 것을 마셨다. 좋아요. 잘 진행되어서 다행이에요. 내 머리카락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쿵, 쿵. 심장박동이 점점 더 커지는 걸 느낀다.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가요? 차 안에서 들리는 유일한 소리는 남편의 역겨운 웃음소리뿐이었다. 하하하. 이제 바로 대통령이 될 수 있겠네요. 하하하. 목적지를 바꾸고 휴가 비용을 $1 줄였어요. 제 이름은 나오코입니다. 그녀는 남편 다이스케와 결혼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자녀는 없고 부부만 있습니다. 언젠가는 아이를 갖고 싶지만 다이스케와 이야기를 나눈 후 지금은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이스케의 아버지가 인쇄회사의 사장이었기 때문이다. 비록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지역에서는 꽤 알려진 회사였습니다. 기업 전단지부터 공식 문서까지 최근에는 베베 디자인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네를 걷다 보면 장인어른 회사에서 하는 일을 꼭 보게 될 것이다. 다이스케는 외아들이자 후계자였기 때문에 결혼 후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다. 그는 장인 밑에서 무역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 회사에서 다이스케와 함께 일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직 배울 게 많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고 결혼하고 직장에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때로는 우리 둘이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경험이 없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았지만 일이 보람차고 하루하루 즐거웠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목에 매우 엄격했지만 누구보다 자신의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고객으로부터 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이 알아차릴 자랑스러운 선물입니다. 선물은 일반적으로 밝고 말이 많으며 세부사항에 세심합니다.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분위기를 밝게 해주는 시어머니 연하는 시댁 식구들을 존경하고 매우 사랑했습니다. 무엇보다 다이스케와 내가 꼭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이런 커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나의 미래를 상상했다. 우리가 처음 결혼했을 때는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이스케는 결혼하기 전에는 친절했지만 결혼한 후에는 나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친구이기 때문에 집안일을 분담하자고 제안했지만 점차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도 늦었고
나도 모르게 집안일을 다 하고 있었다. 가끔 집에 일찍 들어와도 아무것도 안 하고 스마트폰만 가지고 놀 때가 있어요. 결혼 전에는 내가 밥을 해줄 때마다 항상 고맙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먹으라고만 한다고 밥 먹으면서 계속 스마트폰만 보는데 요즘엔 밤늦게 집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걱정돼서 전화를 걸면 너무 시끄러워.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말했다. 그런 나날이 계속되고 어느덧 우리의 행복한 결혼 생활은 다이스케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내 인생은 충분해졌습니다.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다이스케의 태도에 불만을 토로하자 다이스케는 늘 이렇게 말했다. 나는 장래의 회사의 사장이 될 남자이기 때문에 당신은 그런 행동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오만하게 나에게 코웃음을 친다 화를 낼 것 같아서 이혼도 여러 번 생각했지만 마음은 참 좋습니다. 그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혼으로 인해 그들의 관계가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회사 직원들은 모두 좋은 사람들이고 하는 일도 재미있습니다. 다이스케와 이혼함으로써 이 모든 것이 사라진다면 조금 화가 나더라도 눈을 감고 못 본 척 노력하며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분명했습니다. 여운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한 가을밤에 내 인내심은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늦은 밤, 유난히 당황한 듯한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시어머니로부터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멍해졌습니다. 나는 자고 있는 다이스케를 서둘러 끌어당겨 깨웠다. 다이스케, 일어나. 오후. 나는 태평한 표정으로 크게 하품을 하는 다이스케에게 시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물었다. 말하다 방금 엄마가 아빠가 쓰러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빠, 내일 아침은 안 돼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나는 넘어졌다. 이해해요. 천천히 말하는 다이스케는 내 말을 무시하고 이불 밑에 숨으려고 한다. 다이스케는 오늘도 평소처럼 늦게 퇴근했고 분명 술을 마시러 나갔을 것입니다. 아마.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 같고 나는 그저 엉터리 대답만 듣는 것 같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녀를 차에 태워 병원으로 향했다. 다이스케는 차로 향할 때까지 혐오감에 투덜댔지만 차의 흔들림이 너무 기분 좋아서 배를 젓는 동안 여자석에 앉아 편안하게 쉬고 있었습니다. 길을 시작하세요. 그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나는 다이스케의 태평한 태도에 한숨을 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랬다. 아버지가 위험에 처하더라도 나는 잠을 잘 수 있다. 놀랍게도 어차피 못 들을 것 같다고 했더니 답장이 돌아왔다. 하하하. 아버지의 것인데 나오코가 나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나는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말투는 푹신했고 아마도 대답이라기보다는 잠결에 나누는 대화에 더 가까웠을 것이다. 다이스케는 그게 뭐가 그렇게 재미있을까 싶어 참을 수 없는 웃음을 흘리며 계속 말을 이어갔다. 으루 같이 한잔하자고 했을 때 그녀는 행복해 보였고 꿀꺽꿀꺽 삼켰습니다. 오늘 아버지랑 술 마셨어. 그렇죠. 아버지. 제가 아무리 초대해도 아버지는 늘 술 마시러 나가지 않으시더라고요. 이름을 알려주자마자 준비를 시작하세요. 그녀는 나의 초대를 거절하면서도 나오코라면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하하하. 이제 금방 대통령이 될 수 있겠네요. 하하하하. 다이스케의 말에 내 피가 식어버렸다. 다이스케가 아버지의 음료수에 뭔가를 넣었는지 궁금해요. 다이스케가 너무 행복해하고 주체할 수 없이 웃는 모습을 보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다이스케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운전대를 잡으면 손끝이 차가워지는 느낌이 든다. 나는 서둘러 편의점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뒤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그랬다. 벨소리가 여러 번 울리자 평소보다 기운이 없는 시어머니가 나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다.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오코짱. 아까 갑자기 반응해서 미안해요. 아빠. 괜찮았어요. 다이스케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의심해서 경찰에 데려갔는데 돌아와서 제대로 했어요. 사과하자. 그러나 다이스케의 다음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내 귀를 믿을 수 없었다. 저는 평소에 안주를 잘 마시지 않아서 많이 마시면 발이 불안할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그냥 계단에서 넘어져 크게 다쳤어야 했는데 넘어졌다고 하더군요. 나는 그가 술을 마시고 기절한 줄 알았는데 아마도 그것은 단지 압박감 때문인 것 같았다. 당신은 과장하고 있어요. 당신은 나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다이스케는 자신을 가로막던 무언가가 무너진 듯 기후에 대한 진심을 외친다. 다이스케의 말은 멈추지 않고 추진력을 얻었다. 그 사람은 내 초대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가져온 술도 마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코는 포도주를 준비할 때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그것을 마셨습니다. 내 아들은 내 것이다. 아들의 술을 못 마시는데 다른 사람의 술을 마셔도 될까요? 그는 아들의 아내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프다. 다이스케는 비명을 지르며 다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곧바로 경찰에 제압됐으나 계속 소란을 피우다 보니 이웃님들도 구경하러 오셔서 가져갈 수 없게 되었어요. 이웃의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리고 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다. 결국 가족 간의 갈등으로 처리됐고 우리는 새벽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매우 조용했습니다. 나는 온갖 폭력에 지친 듯 곤히 자고 있는 다이스케를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고민했지만 마음을 못 정한 저는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사람이 경찰에 있는 사람이 그의 진짜 성격인가요? 단순히 업무 스트레스가 폭발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다이스케와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늘 존경했던 요시시 같은 부부가 될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한다. 이런 사람과 같이 살면 안 된다. 시아버지는 확실히 나에게 매우 친절하셨고 나를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녀가 다이스케의 아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가족의 일원으로 어울릴 수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매우 사려 깊으셨습니다. 저는 경험이 없는 분야에 있었고 시댁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질식할까봐 걱정했다. 그는 낯선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에게 친절했습니다. 반면에 그의 장인은 다이스케에게 특히 엄격했습니다. 원래 외동딸이었던 그는 장래의 회사의 사장이 되고 싶은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자랐기 때문일 거예요. 다이스케는 쉽게 흥분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낼 때도 있었습니다. 다이스케의 시아버지는 그의 이러한 면모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입사 후 차기 사장으로 성장하기 위해 특별히 엄격한 지도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이스케는 본격적인 남자가 될 때까지 사적인 자리에서도 달콤한 얼굴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는 또한 다이스케의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그의 시아버지는 다이스케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다이스케는 시아버지의 어리석음을 불평할 때마다 나는 나름대로 그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켰을지도 모른다. 다이스케는 시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사실 결국 분노가 쌓였습니다. 본격적인 남자가 되기는커녕 다이스케는 밤늦게까지 놀러 다닌다. 그는 다음 대통령에게 무슨 말을 할 거냐며 웃으며 나를 놀렸다. 마치 시아버지가 큰 부상을 입기를 바라면서 술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가 원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헷갈렸지만 나는 내가 비밀리에 녹음한 경찰의 대화 내용을 시아버지께 들려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장인은 분노했고 다이스케는 차기 사장으로 지명되지 않고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게다가 당신의 시아버지는 당신을 완전한 어른으로 키우기 위해 매우 엄격하셨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시어머니의 신비한 목소리가 멀게 느껴졌다. 나는 떨림을 억누르며 간신히 목소리를 내며 다이스케가 방금 말을 했다고 말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어머니에게 말하세요. 다이스케는 그런 짓은 안 할 거야. 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를 웃으며 다이스케를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경찰의 경우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다이스케는 잠에서 깨어났을 때 처음에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고 어른으로부터 이 말을 들었다. 미안하지만 그는 자신이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날뛰었습니다. 가끔 술에 취해 경찰에게 시끄럽게 하지 마, 만지지 마, 나 집에 갈 거야 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한다. 그리고 벽과 지폐를 반복해서 때립니다. 다이스케는 움직일 수 없는 젊은 경찰관에게 제지당하고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랬다. 경찰서에 가야 할 이유가 없어요. 말하다. 그런데 당신의 아내는 당신이 아버지에게 위험한 술을 마시게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새빨개지고 말을 할 때 침이 뚝뚝 떨어지는 다이스케와 달리 경찰관은 차분하게 말한다. 다이스케에게 질문해보세요. 나는 위험한 술은 마시지 못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예전에 차에서 너무 많이 마셔서 이제 대통령이 될 수 있게 됐어요. 그는 말했다. 내가 준 건 술뿐이었어.
저는 평소에 안주를 잘 안 먹어서 그냥 술만 줬어요. 그게 다야. 그래서 조금이라도 넘어져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다이스케의 말에 깜짝 놀랐다. 즉, 내 착각이었던 걸까? 나는 임종할 때까지 그토록 당황스러운 결과를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다이스케에게 말했다. 사실 저는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상태예요. 다이스케는 장인에게 여러 번 사과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돌아서서 나갔다. 저는 다이스케와 이혼했어요. 시댁 식구들과 회사와는 연락이 두절된 줄 알았는데 결국 회사를 인수하게 됐어요. 외동딸이었던 다이스케 외에는 회사를 물려받을 사람이 없었다. 그것은 시아버지의 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쓰러진 뒤 시아버지는 비밀을 숨길까 심각하게 고민한 것 같다. 처음에는 나도 같이 가도 괜찮을까 하고 망설였지만 시부모님께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다면 시어머니의 뜻을 이어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미숙하지만 사장으로서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의 응원 속에 조금씩 일에 익숙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강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 나오코, 다시 시작해볼까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죠. 애초에 아버지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려고 했던 사람이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전부라면 그만두겠습니다. 나는 다이스케가 아무 말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앞으로는 전화를 여러 번 해도 귀찮을 텐데 그에 따라 수신 스테이션도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음 날 다이스케가 회사에 나타났다. 퇴근 후 신입사원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퇴근하고 주차장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다이스케와 몇몇 남자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다이스케는 예전에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했을 때와 같았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무언가를 외치며 나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정말 겁이 나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소리도 내지 못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다이스케가 내게 다가오자 나는 두려움에 얼어붙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지켜보는 것뿐이었다. 다이스케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는데 나는 그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을 꼭 감았을 때 뭔가가 떨어지는 큰 소리가 들렸다. 괜찮으세요? 묻는 엄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소심하게 눈을 떠보니 신입사원인 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응, 괜찮아. 고마워. 경찰에 전화할게요. 제가 방송 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저를 대신해 경찰에 설명을 하더군요. 다이스케와 남자들은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다이스케는 내 재결합 요청을 거부하고 전화 수신도 거부했습니다. 분명히 그는 그녀에게 원한을 품고 회사에서 그녀를 매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사에 매복하자고 제안한 건 남자친구들이었던 것 같다. 결혼한 동안 다이스케는 밤늦게까지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술집에서 만난 것 같습니다. 나는 시아버지에게 주류 판매점에서 술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림자를 만드는 전략을 생각해낸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 다이스케가 사장이 되자 그녀는 다이스케에게 맛있는 추억을 선사할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전략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에게 복수하려는 것 같았다. 방송 중이라 아무것도 듣지 못했는데 경찰서에 동행한 신입사원이 나중에 이런 말을 하더군요. 만일 그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궁금합니다. 끔찍해요. 아직도 내 걱정이 많아. 그는 출근길과 퇴근길에 나와 동행합니다. 미안하지만 더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다음번에는